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저희들 장거리 투어를 가기 전에 꼭 필요한 차량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까운 정비소 가서 차 좀 봐주세요 하면 대충 봐줍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니까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면 보는 게 낫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만 제대로 보시면 나도 충분히 메카닉까지는 아니지만 점검은 할 수 있다 라는 걸 강조하고요. 이렇게 끝없는 하늘만 보입니다. 그지요? 하늘만 보이는 이런 산을 깎아지르는 산을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저희들이 6박 7일 동안 갑니다. 내리막 화면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허벌난 내리막입니다. 이런 내리막을 끝없이 내려갈 때 브레이크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점검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드니에서 출발을 해서요 멜번 방향으로 갑니다.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시드니에서 하이마운틴 입구까지 약 7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왕복 700에 빅토리아 하이마운틴을 한 바퀴 도니까 약 1700km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합니다. 엔진 깨끗하죠, 그죠? 갓 뽑아낸 신차같이 엔진룸 깨끗합니다. 엔진 열어보시면요, 물론 차량에 따라서 위치 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배터리가 사각형이지 동그란 거 없을 거고요, 그죠? 또한 차량에 브레이크가 없을 일도 없을 거고요. 요 물입니다, 그죠? 워시액 넣고 하는 건데 요런 거 없는 차 없지요. 전기차 아니고서야 라지에이터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라지에이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산속으로 올라갑니다. 라지에이터 아래 위로 호수죠. 큰 게 두 개가 있는데요. 밑에보다는 위에 저렇게 눌러서 부드러운지 딱딱하면 갈아야 됩니다. 부드러운지 그리고 클립 쪽에 상한 데는 없는지 크랙이죠. 금간대가 없는지 그런 거. 여기가 이제 아래쪽이고요. 보기는 좀 더럽지만은 오히려 아래쪽은 위에보다 맛이 갈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라지에이터 상태, 안에 상태를 한번 봐야 됩니다. 라지에이터를 만져봐 가지고 뜨거우면 절대 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약간 따뜻하다고 했을 때는 저렇게 반을 열고 저렇게 제껴서 압을 빼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열어 가지고 풀면 되고요. 딱 만졌는데 라지에이터가 전혀 뜨겁지 않다, 차갑다 라고 할 때는 그냥 확 열어도 되는데, 그래도 저런 식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여시면 되고요. 깨끗합니다, 그죠? 그린색으로 깨끗한데 아주 양호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을 하도 많이 보충해서 그냥 물같이 색깔이 흐리멍텅하다든지 녹이 많이 쓸어서 갈색을 심하게 띠고 있다 라고 할 때는 무조건 갈아야 되고요. 그리고 산에 가기 전 꼭 저렇게 5리터 짜리 냉각수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저건 리저버 탱크입니다. 꽉 차 있으면 안 되고요. 맥스랑 미니멈 딱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반 정도 채워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꽉꽉 채워야 된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엔진 오일입니다. 저런 거 다 있습니다. 색깔 다 비슷할 거고요. 딱 열어 보시면 안에 새카맣게 오일이 찍혀 나옵니다. 요런 장면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한번 빼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처음에 딱 뺐을 때는 그게 정확한 그 양이라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닦아서 다시 넣은 다음에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딱 빼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동을 바로 껐을 때 아니면 시동을 끈 지 오래됐을 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똑같습니다. 맥스랑 미니멈에 딱 중간 정도 올 수 있도록, 제 차 같은 경우는 하도 안 움직인 지가 오래돼서 중간보다 약간 많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고요. 특히 디젤 엔진 오일이 저 정도 색깔이면 아주 아름다운 색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은 충분한지 꼭 점검해야 될, 잊지 않아야 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여기 브레이크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브레이크 저게 부스터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붙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고요. 뚜껑을 열어서 저렇게 애기 색깔이 비리비리하다
요거는 색깔 되게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하고 양도 충분히 있다라면 합격이고요. 근데 적어도 색깔이 좀 어리멍텅하다 이러면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요거도 뭐 몇천 킬로 몇만 킬로 뭐 이야기는 하는데 뭐 굳이 그런 따질 필요는 없고요. 딱 봐서 색깔이 후지다 라고 할 때는 무조건 갈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괜히 펌프질하고 있는데요. 디젤 연료 필터입니다. 밑에 보이시는 은퇴로 된 거예요. 저기 뭐 혹시라도 새는 거 없겠지. 뭐 새면 벌써 차가 뭐 쓰든지 했겠지요.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뭐 하는 거 보여주려고 괜히 한번 눌러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어 클리너입니다. 에어 클리너 꼭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에어 클리너는 하기야 동그란 것도 있고 사각형도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다 다른데요. 뭐 내 차종하고 다른 차종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그 차종에 맞는 에어 클리너 아니면 에어 필터 쳐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열어 보시고요. 특히 뭐 시내 주행을 하신 차들은 굳이 안 열어도 됩니다. 그죠? 안 열어도 되는데 저희들 같이 산에 몇 번 가고 하시는 분들은 꼭 열어서 저 털지 말고 저 얼마 안 합니다. 저 싸니까 새 걸로 갈아서 장거리를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죠. 뭐 쓸데없이 괜히 뭐 여는 모습 보입니다. 뭐 별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요 안에도 보시면 저게 안에 있는 게 에어 클리너입니다. 에어 필터죠. 필터인데 적어도 차종에 따라서 저렇게 동그란 것도 있고 사각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거는 KN 필터라고 해서 씻어서 쓸 수 있는 필터인데 뭐 정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굳이 저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종이 필터 쓰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 안에 에어박스도 한번 닦아주면 좋지요. 그죠? 한번 닦아주고 특히나 저희들이 도항할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두운 데서요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어디 빛이 새는 데가 있는지 그런 걸 보셔서 그게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화면 요게 또 중요합니다. 뭐 최신형 차들은 뭐 열어볼 필요도 없지만은 저희들 차같이 최소 5년 이상 한 10년 정도 된 차들은 저 에어박스에 실이 오래돼서 고무가 맛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제대로 닫았는데도 저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거는 이제 밝은 데서죠. 밝은 데서 저 실이 동그란 실이 아니면 뭐 사각형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실에 크랙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조금 오래돼서 상했다.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저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엔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이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한꺼번에 쉽게 안 들어갑니다. 물론 뭐 차가 후져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한 번에 딱 들어가고 클립이 깔끔하게 딱 닫히지 않으면 그 CD 빠졌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에어박스가 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막 들어가면 분명히 체결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딱 했는데 아래 위로 깔끔하게 물렸다라고 느낌이 와야만 제대로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또 체크를 하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이런 영상을 만들고 아니면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내가 점검해봐야지 해서 뚜껑 괜히 열어서 저렇게 클립 소리 딱딱 나는데 저걸 까먹고 뭐 클립을 안 채운다든지 아니면 C를 확인을 안 해서 결국에 굳이 확인됐는데 제대로 못해서 결국 아쉽지만 물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저희들이 이번 하이 칸츄리 같은 데를 갈 때는 그 강을 상당히 많이 건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인지를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에어 클리너를 체크를 하시면서 저 에어박스에 실이 제대로 했는지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보통 다른 차들은 저 너무 잘 아시죠? 팬벨트 눈으로 딱 보이는데 제 차는 뭐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여간
펜벨트 장거리 갈 때는 꼭 확인하시는 건 기본에다가 펜벨트 정도는 가격도 싸고 하니까 꼭 스페어로 무조건 스페어로 가지고 계시라는 거. 내 차종에 맞는 스페어 굳이 좋은 거 안 사도 됩니다. 뭐 아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베이에서 싼 걸 사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스페어로 쓰는 거다 보니까 싼 거라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체 하부를 저희들이 보는데 꼭 뭐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뭐가 풀린 게 있는지 오일이 새는 데가 있는지 뭐 그런 걸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차체 밑에 들어가서 굳이 쓸데없이 요거저거 한번 흔들어도 보고요. 볼트 같은 게 풀린 게 없는지 굳이 스패너 같은 걸로 뭐 안 좋으시더라도 그런 걸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요. 특히 이왕 밑에 하체를 내가 본다 라고 했을 때는 특히 부싱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무 부분이죠. 각 파트마다 고무가 있으니까 그게 맛이 간 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특히나 그 브레이크 라인입니다. 저 브레이크 라인이 오래됐는지 아니면 상했는지 꼭 확인하셔서 후지다 하면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앞바퀴 두 개입니다. 저렇게 자키로 들어가지고요. 좌우로 상하로 흔들어 봅니다. 저렇게 상하로 흔들었을 때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야 되고요. 좌우로는 당연히 움직이겠죠. 근데 그게 깔딱깔딱 하면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 힘이 잡아주는 느낌이 나면서 좌우로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특히 상하로 움직이고 저렇게 바퀴를 돌렸을 때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간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돌렸을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특히 상하로 움직였을 때 덜컥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뭐 그런 이상한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상하로 움직였다 했을 때는 가까운 정비소를 꼭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이렇게 봐서 특히 브레이크 호스 앞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브레이크 호스가 오래돼서 상했는지 아니면 크랙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가는 하이 마운틴 내리막이 오르막이 뭐 1700m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오르막을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브레이크 끝없이 밟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 브레이크 파트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파트 부분의 마지막 부분 지금 저기 딱 표시한 부분 있죠, 그죠? 제가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기가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정비공장 가서 브레이크 패드 아이고 다 됐네요, 갈아야 되겠네요 했을 때 뭐 메카닉이 갈아야 되겠네요 하니까 가는 건데 바로 저겁니다. 저렇게 딱 봤을 때 조홈 사이가 쑥 깊이 들어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갈아야 되는데요. 여기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합니다. 깊이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아닌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자 뒷바퀴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아까 봤던 앞브레이크 쪽보다는 훨씬 더 쑥 들어갔다는 걸 지금 딱 저게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앞쪽 브레이크보다 훨씬 들어갔다라는 것을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내 눈으로 봤을 때 아이구야 이거 갈아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요거 이제 가는 거지요. 일부 메카닉 물론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인데 그런 분들은 한 50% 이상 남아도 아이고야 갈아야 되는데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안전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예 갈아주세요 하는데 내가 저런 걸 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굳이 뭐 그죠 돈 들여서 할 필요 전혀 없지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한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가 됐는지 제가 타이어를 빼서 보면 더 잘 보이니까요. 그래서 타이어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실제 뭐 타이어 빼는 거는 뭐 누구나 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저렇게 타이어를 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쑥 들어간 부분 보이고요. 타이어를 빼서 앞에서 이렇게 보면 최소 뭐 70% 이상 남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바퀴도 한번 풀어 봤습니다. 자 풀어서 가까이 한번 볼 거고요. 저렇게 자키를 두 개 받쳐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렇게 하나 더 대놓고요.
심각하죠. 그죠? 뭐 10%도 안 남았습니다. 이거는 갈아도 벌써 갈았어야 되죠. 요게 야매 메카닉의 한계지요. 정비공장 자주 갔으면 벌써 갈았을 텐데 제가 점검을 하다 보니 놓쳤죠. 그래서 딱 뜯어보니까 아이고야 갈 때가 넘어서 결국 저도 영상 촬영 안 했으면 이거 몰랐을 겁니다. 그죠? 영상 촬영하는 덕에 알아서 바로 브레이크 패드를 갈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산에서 이런 작업 하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꼭 어리버리하다 이러면 갈아야 되고요. 그리고 스페어로 앞뒤 브레이크 패드 정도는 꼭 차에 스페어로 가지고 있으셔라.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알터네이터랑 스타팅 모터까지도 스페어로 가지고 다닙니다. 특히 제 차는 이제 오토매틱 차량이다 보니까 뭐 밀어서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팅 모터까지도 가지고 다니니까 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브레이크 패드 정도는 꼭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요. 뭐 한국은 모르겠습니다만 호주에서는 브레이크 패드를 밴딕스를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저런 이왕이면 밴딕스로 교환을 해 주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죠? 두께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는 아주 안 좋은 예고요. 저 정도까지 타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저 차량 차주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런 안 좋은 그림 절대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요. 최소 한 30% 정도 남았을 때 갈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브레이크 패드 보시면 그죠? 새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브레이크 패드 큰 거가 저렇게 무늬가 나와 있는데요. 저건 무늬가 아니라 흙을 타고 산을 타다 보니까 그 흙이 모래가 들어가서 브레이크 패드 사이에 껴서 저렇게 패드를 완전히 갉아 먹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나쁜 예지요. 저렇게 갉아 먹다 보니까 브레이크 로터, 물론 로터라는 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젠간 또 갈아야 되지만은 오래 타면 좋지, 그지요. 근데 저게 만약에 점검이 안 되고 그리고 로터가 많이 상했으면 결국 로터까지도 갈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저렇게 딱 만져보면 압니다. 근데 만졌는데 뭐 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브레이크 패드만 갈았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고요. 뭐 이런 장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브레이크 패드 직접 갈고 싶다. 사실 요거는 뭐 너무 브레이크 패드는 갈기 쉽습니다. 메카닉한테 갈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갈고 싶다 하시면 다른 분들이 올린 영상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뭐 야매 메카닉 저한테 혹시라도 이게 궁금하시면 참으세요. 뭐 이것까지 내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하여간 그렇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브레이크 패드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 내리막 갈 때 후진 거 뭐 비메이커 싼 맛에 쓰다가 소음도 심하지만은 브레이크 성능도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메이커, 특히 호주에 계시는 분들은 밴딕스 같은 거 꼭 쓰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새 거 들어갔고요.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두께가, 그죠? 저렇게 해서 가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산을 타다 보면 요건 뭐 도강도 아니죠, 그죠? 요런 얇은 것도 있지만은 요런 나름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이런 긴 강을 건너야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번 일주일 코스로 가는 빅토리아 하이마운트는 저런 강을 몇 개를 건너야 되는지 모릅니다. 요 보시면 그죠? 깊이도 상당합니다. 본넷 정도 높이고요. 그리고 강폭도 상당히 넓은 이런 강을 수없이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깊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하고 스노클을 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스노클을 다는데 스노클 달다 보니 엔진은 사는데 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올린 영상이고요. 너무 안타까운 영상인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방금 뭐 보셨지만은 문 열면 물 엄청나게 나옵니다. 요게 순간 저희들이 짧은 아까 본 영상 같은 그 정도 도강을 할 정도의 상황이면 사실 저기 차 실내로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소 한 20초 이상 물에 잠겨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물이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전석이랑 조수석인데요. 그 비밀을, 이건 진짜 노하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들 차를 만든 사람들은 저희들이 도강을 그렇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만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짝에 C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도강을 하게 됐을 때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든 목적에 부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막 쓴다라는 거예요. 누가 물을 그래 건너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물을 많이 건너고 흙을 밟고 차를 타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흙이 많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차를 하게 되더라도 차체 껍데기 깨끗하게 닦고 눈에 보이는데 당연히 깨끗하게 닦습니다. 딱 요 정도죠. 요렇게 앞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깨끗하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저희들 살만 가지 않는 일반 차들이라면 요렇게만 닦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요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요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는데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저희들이 차체만 신경 쓰다 보니까 문짝 아래 저 고무 몰딩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런 제품입니다. 꼭 저 브랜드는 사실 필요 없고요. 전문용어로 레자 왁스라 그러죠. 레자 왁스, 그런 걸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보시면 흙먼지는 기본이고 마드가 장난도 아닙니다. 그런 더러운 걸 저 레자 왁스로 깨끗하게, 얼마나 하여간에 레자 왁스로 저렇게 딴 거 닦을 필요 없습니다. 차체에 흙 묻은 거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고무 부분을 레자 왁스로 깨끗하게 저렇게 닦아주면 먼지는 기본이지만은 흙, 그 모래 같은 게 알갱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걸 싹 없애주는 거죠. 여러분의 차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만들어진 6개월, 1년 내에 차량이 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예상외로 더럽습니다. 조금만 깨끗하게 닦아줘도요, 물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물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구멍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물이 들어가는데 실내로 물이 들어오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차들도요, 저렇게 싹 닦아주고 안쪽으로 차체도 똑같습니다. 굳이 위쪽까지는, 저 위에까지도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죽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문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반 정도 해서 그 밑에 부분은 레자 왁스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준다 그러면 아무리 도강을 많이 하더라도 절대, 물론 들어오지,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옵니다. 하지만은 훨씬 더 나은 연식의 차량보다 훨씬 물이 적게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강을 해야 된다, 또는 비 오는 날이죠. 그럴 때는 물이 상당히 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저희들, 특히 네발로 회원님들 장거리 이번에 갈 때 꼭 저런데 안에 전문 세차장 가도 저렇게까지는 안 닦아줍니다. 그죠? 그래서 딴 데는 전혀 닦을 필요 없이 꼭 저렇게 문짝 반 밑에 부분을 깨끗하게, 물론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적게 타다 보니까 훨씬 앞쪽보다는 깨끗하지만은 뒤에도 더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짝 앞뒤 할 거 없이 4개 전부 다 닦아주는 노력을 하시면 그 대가는 너무도 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길에 조수석 밑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마 모든 차들이 아마 이거보다 아마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델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닦아줍니다. 해도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차를 보시면 훨씬 더 심합니다. 저 정도 상태에서 물에 빠졌다 이러면 무조건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걸 아까 말씀드린 그 레자 왁스로 깨끗이 닦아준다면 새 차 못지않은 그런 탄탄한 방수 능력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거리 투어를 위한 차량 점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실천을 하신다 그러면 훨씬 장거리 운전을 안전하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을 보는 것 같이 아주 깨끗한 하여간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